트위치가 이걸 이기려고 하면 자금을 퍼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낫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비가 촉촉히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진짜 좀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참 좋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투자 캠퍼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투자 캠퍼스는 트위치 한국 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했어?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진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가 철수했던 이유를 공개적인 표면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진짜 의미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이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빈자리를 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프리카라든지 네이버는 아실 건데 하나의 3인방 한쪽 회사는 좀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 한국 서비스 진짜 종류는 무엇일까? 트위치는 아시다시피 미국 아마존닷컴 산하의 인터넷 방송 비디오 스트리밍 방송 중계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 트래픽 정보 제공 사이트인 시밀리팹 기준으로 보면 한 달 평균 9억 명 이상의 방문자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9억 명의 이상의 방문자, 여기에 2021년 2월 전 세계 트래픽 38위로 1년에 약 28억 달러의 수익을, 그러면 하나로 거의 3조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죠? 자, 이런 이 트위치인데, 대한민국의 이 트위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는 직원 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16명밖에 안 돼?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이 트위치 코리아는 직원 수랑 규모가 그래 크진 않구나. 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야신님이 근데 대형 스트리머들은 아프리카 안 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아프리카 방송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또 그 댓글 수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싫어하는 사람도 안 갈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시청들이 트위치를 보다는 매우니까, 네, 맞습니다. 매워서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댄 플리시 트위치 CEO가 이제 내년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 망 사용료 부담이 너무 크다. 대부분 나라 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몇 배나 비싸다? 이 10배나 비싼 이 망 수수료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위치가 이 망 사용료 때문에 운영이 불가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야신님이 아프리카의 그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넘버원 스트리밍 시장,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이 넘버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조짐이 이미 좀 있었다. 한국만 화제를 낮춰서 뭐 양띵이라든지 침착맨,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이런 트위처들인데, 이런 메이저들 9억 연봉자가 되는 사람들도 이미 이제 트위치를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떠난 이유는 보시는 대로 국내 서비스 영상의 최대 해상도를 1080에서 720으로 축소를 했고, 자, 11월에는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중단이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화질, 그 다음에 다시 보기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이 트위치에서 활동한 스트리머라 같아도 화질이 떨어져? 다시 보기가 없어. 어떻게 보면 나의 수익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솔직히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잘 못하는 느낌도 좀 크다. 기호님이 화질 낮춘 것도 말이 많긴 했었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화질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낮춘 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앞서 제가 트위치 지난해 매출 28억 달러 하나로 한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트위치 내 한국어 방송 시청 시간을 보면 6%, 이게 뭐 낮다고 할 수도 없고
없고 그다음 높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추정 국내 트위치 매출이 2036억 원이에요. 근데 망 사용료가 아프리카 기준으로 보면 한 9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솔직히 별로 남는 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수익이 되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트위치가 이 비싼 망사용료 이유로 한국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국내 라이벌 아프리카 TV는 망사용료 절감 기술인 그리드 컴퓨팅을 감시를 보고 있다. 기존 트위치는 운영자가 직접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그리드 컴퓨팅은 어떠냐 하면 유저들이 컴퓨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 자원을 십시일반 공유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TV는 망사용료를 기존 900억에서 150억대로 낮추면서 과거 유저 PC 속도 저하나 취약한 보안성 문제도 개선된 상태다. 트위치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걸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신자가 일일이 다 쏴줘야 돼요. 근데 그리드 컴퓨터 방식이 어떻습니까? 송신자가 한 명 쏘면 이 사람이 이쪽 쏘고 이 사람이 또 이쪽 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드 컴퓨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기술이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트위치도 지난해 7월에 1080 이상의 파질로 이 그리드 기술 적용 테스트를 진행 바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 해당 기술에 대한 노하우 부족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사용할 만큼 고난도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다운로드 문화가 없는 이런 쪽이라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드 기술이 낯선 기술이라는 점에서 트위치 그리드 기술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실정을 파악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구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이 어쨌든 네이버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톡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살아남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트위치도 결국 적용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스트리머들 지금 이탈 점점점 하고 있죠. 망 사용료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도 보시면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좀 가장 좀 컸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네이버가 내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즈직인데요. 아시다시피 트위치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게임 스트리밍이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가 게임 스트리밍을 시작하는데 출시 시점은 19일, 내년 오픈 베타가 이제 19일 하고 내년에 정식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는 최대 화질인 풀 HD인 1080p이며 게임 방송에 적잡한 유지 인터페이스와 커뮤니케이트 후원 기능을 제공하고, 또 줌형 비디오 다시 보기도 지원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보시는 대로 얘네들은 이걸 720으로 나누었어. 그리고 다시 보기를 없앴어. 여기에 스트리머들 다른 데로 이적해버려. 여기에 치즈직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트위치가 이걸 이기려고 하면 자금을 퍼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낫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트위치가 이제 떠나면서 이 빈자리를 넣는 3인방이 있는데요. 트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트위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246만 명으로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월간 활성 이용자가 과연 어디로, 특히나 또 이런 시청자도 있지만 스트리머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연히 아프리카 TV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트위치 관련해서 이 다울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트위치 내 최근 30일 평균 시청자 수가 50명 이상인 스트리머, 자 1892명 중 역캠 카테고리로 판단되는 스트리머는 약 232명
예정이다. 이들 중 약 50%만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이적해 안착해도 적정 주가는 9만 된다. 이전 적정 주가가 9만 원이었는데 바로 그죠. 한 12%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가장 트위치 철수 소식에 아프리카 TV가 가장 먼저 손짓을 했는데요. 자, 지난 11월 아프리카 TV는 버추얼 크리에이터 전문 굿즈 제작사이자 크리에이터를 관련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팩핀과 공동으로 버추얼 음악 오디션 V 올스타즈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사팩핀은 당초 원래는 트위치 하는 거였어요. 근데 트위치가 철수를 하자마자 아프리카 TV 중심으로 탈바꿈 나섰다. 여기에 최근에 이 아프리카 TV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가 가장 빨리 시작도 하고 사람도 많이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버추얼 유튜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중성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23년 지스타에서 보면 2세계 아이돌 멤버 릴파와 주루를 초청해 진행한 무대 행사를 실시간 내보는 온라인 방송이 트위치 한국 내 동시간 내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한 또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역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TV가 게임 쪽은 솔직히 좀 약하거든요. 트위치보다 약하다 보니까 이런 유저들을 흡수해서 이 아프리카 TV가 좀 약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트위치 빈자리를 노리는 네이버입니다. 이 또한 이제 디올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트위치의 주요 스트리머들이 이미 네이버 카페든 네이버 커뮤니티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트래픽 확보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취지직은 네이버 페이 및 기존 네이버 멤버십과 연계될 예정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던 기존 사용자의 매력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면서 취직의 사업 가치가 시작도 하는데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버는 왜 게임 스트리밍에 이렇게 진출하느냐? 바로 그것은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해 네이버가 20대 이용자에게만 보이는 뉴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난 11월 모바일 챗함의 쇼폼 메뉴를 배치해 쇼폼 경쟁에 나선 것 또한 젊은 이용자 확보의 일환이다. 어쨌든 이 네이버가 비디오 스트리밍 쪽에서는 누구한테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 유튜버한테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이 갖고 있는 이 쇼폼도 해봤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게임 스트리밍을 지금 하면서 젊은 유저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게임 강화 한국 철수 트위트 자리 메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틱톡 코리아는 최근까지만 하면 게임 쪽 비중을 한국에서 좀 줄였어요. 그렇지만 내년 국내 게임 산업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 코리아가 쇼폼에서는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직 특별한 게 없는데 이 게임 산업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이라는 부분을 최근에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층과 게임을 이용하는 새로운 세대가 유사하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내년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틱톡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던 트위치 빈자리를 노려 게임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질문에는 함구했다. 특히나 이 망상류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규제사항에 준수하는 것을 원칙한다. 그러니까 틱톡 게임 스트리밍을 하려면 일단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틱톡이 게임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2년에 97.4억 달러에서 4년 사이에 거의 80% 가까운 신장,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거고. 자,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롤드컵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게임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국내의 매니아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트위치가 국내 철수 이후로 수익성을 들었지만 국내 스트리밍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2017년 6조 2,155억 원에서 올해는 15조 1,100억 원. 야, 정말 엄청나. 특히나 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가 있었죠.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더 엄청 성장을 했다는 거고, 이 또 국내는 또 특히 이런 롤드컵 관련해서 게임의 항태자 누구시오?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그죠. 게임 시장은 특히 이 게임 스트리밍 시장은 저는 엄청난 상승이
계속 가능하다. 그럼 이 빈자리를 누군가는 분명히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트위터의 철수는 한국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